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분리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 부분도 실험이랑 같이 보면서 해야 돼가지고 제일 먼저 실험 영상 먼저 보고 학습지 내용 정리할 건데요. 실험 영상은 여기 교과서 226페이지 사인펜의 잉크 색소 분리하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실험 영상 같이 보고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크로마토그래피 실험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 실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실험이어가지고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거름 종이와 수성 사인펜, 그리고 이렇게 물, 뭐 이 정도 네 가지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성 사인펜의 색소를 분리하는, 수성 사인펜 잉크의 색소를 분리하는 크로마토그래피 실험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저는 거름 종이에다가 이렇게 5가지의 색깔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 한 개 넣으면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색소가 어떻게 분리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라색을 제일 먼저 넣어주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컵에 물을 조금 넣은 다음에 사인펜에 거름 종이에다가 사인펜 점을 찍고 점이 이렇게 물에 잠기지 않을 정도로만 접어준 다음에 그 상태로 거름 종이를 물에다 담궈주면 됩니다. 한 번에 여러 개를 해볼 거고요. 보라색, 그리고 그 다음은 검정색, 그 다음은 파란색도 넣어볼게요. 다음은 빨간색, 5개를 준비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초록색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거름 종이가 물을 충분히 빨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주면 색소가 분리가 될 건데요. 한번 분리될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 된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일 먼저 넣었던 보라색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라색을 보면은 이렇게 분리가 되었어요. 자, 보라색의 잉크 색소는요,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이걸 보고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보라색 잉크는 어떤 색을 섞어서 만드냐면 약간 파란색 느낌의 색소도 섞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 느낌의 색소도 들어가 있나 봐요. 뭐 분리가 잘 안 된 걸 수도 있지만 그리고 분홍색의 색소도 보라색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검정색 볼까요? 검정색을 보면은 지금 영상에는 까만색으로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영상에는 잘 담기지 않는데 자세히 보면은 초록색도 약간 섞여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색깔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서 한번 확인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검정색도 이렇게 분리가 된다. 일단 파란색 한번 볼까요? 파란색 사인펜에는요, 약간 하늘색 같은 잉크도 들어있고요. 다음에 핑크색, 분홍색의 잉크도 살짝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진한 파란색의 색소도 들어있는 것 같고,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뭔가 더 잉크가 위쪽으로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런 색소들로 섞여 있다. 다음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요, 초록색 잉크와 그리고 아까 파란색에도 들어있던 약간 하늘색 잉크, 청록색 잉크가 같이 섞여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빨간색을 볼까요?
빨간색은요, 그냥 빨간색 그 자체로만 이루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분홍색 잉크와 노란색 잉크가 섞여 있습니다. 이 분홍색을 우리가 마젠타라고도 부르는데, 마젠타 색깔과 옐로우 색깔이 섞여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좋아요. 이렇게 기다랗게 생긴 크로마토그래피 실험해 보았고요. 우리 거름종이로 만든 그 동그란 모양의 크로마토그래피도 한번 해봅시다. 네, 거름종이로 만드는 크로마토그래피를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컵에다가 물을 조금 더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조금 더 채워줄게요. 네, 이렇게 채워주도록 하고요. 거름종이로는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자, 동그랗게 생겼는데 가운데 이렇게 물을 빨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코끼리 코처럼 내려주었고요. 주황색과 갈색 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담궈 본 후에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봅시다. 원형 동그라미 거름종에서는 어떻게 보였는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꺼내서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막대형보다는 조금 덜 보이고 모양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색소가 분리가 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동하고 있는 중이기는 하는데 제가 중간에 뺐고요.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황색도 보이지만 약간 노란색도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갈색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도 조금 보이고요. 주황 색깔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지켜보면 더 많은 색깔이 보일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막대형 그리고 원형 거름 종이를 이용해서 크로마토그래피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한번 집에서 따라할 수 있으면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실험도 기대해 주세요. 네, 실험 영상 잘 봤죠? 우리 교과서 보면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제일 위 227페이지 제일 윗부분 보면요. 여기 거름종이에 용매가 스며들어 퍼져나갈 때 잉크의 색소도 함께 퍼져나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잉크의 색소마다 이동하는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름종이에서 한 개의 잉크가 여러 가지 색소로 나누어지는 걸 우리가 관찰을 했습니다. 이거는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처럼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용매가 혼합물의 성분 물질을 녹이면서 처음에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 다르죠. 우리는 물을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 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 성분 물질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던 거 보면서 봅시다. 이렇게 거름종이가 기다란 게 있었고요. 여기에 우리가 빨간색 잠시만요. 빨간색 잉크를 찍었었어요. 빨간색 잉크를 찍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분홍색 잉크와 노란색 잉크로 나눠졌었죠. 자, 분홍색 잉크와 노란색 잉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빨간색 잉크는 사실 분홍색 잉크와 노란색 잉크가 섞여져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그림에서도 잘 나와 있는 것처럼 분홍색 잉크와 노란색 잉크가 겹쳐져 있는 이 영역도 빨간색으로 보이죠. 이것처럼 핑크색
우리 마젠타라고도 부르는데 마젠타 색과 옐로우 색이 섞여가지고 빨간색 잉크를 만들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면 수성 사인펜의 잉크의 색소가 각 성분별로 분리된다. 각 성분별로 분리된다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물에 넣으면은 이렇게 처음에 용매를 따라 이동을 하다가 여기에 그래서 용매를 따라 이동. 그러다가 여기는 이 위쪽으로 더 올라가는 거는 이동 속도가 빠른 애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이동 속도가 느린 애들입니다. 이동 속도가 느림. 그래서 빠른 애들은 위로 올라가고요. 느린 애들은 더 아래쪽에 위치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 현실 상황에 대입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에 혼합물이라고 찍혀 있는 곳에 여러분들과 여러분 친구들을 한 군데에 모아둡니다. 한 군데에 모아둬요. 그리고 여기 끝부분이 결승선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여기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립니다 라고 해서 다 같이 출발했을 때 달리기가 빠른 친구들과 달리기가 느린 친구들이 있겠죠. 그래서 한 10초 뒤의 모습을 봤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달리기가 빠른 친구들은 앞에 선두 그룹에 있고요. 달리기가 느린 친구들은 후위 그룹에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여러분들도 같이 모여 있었지만 나중에는 빠른 친구들과 느린 친구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들 현실 상황에서 뿐만이 아니라 혼합물에서도 마찬가지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크로마토그래피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같은 물질이라고 해도 사용하는 용매에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가 모두 다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는 4가지 상황을 볼 거예요. 4가지 상황. 자, 달리기를 잘하는 친구와 달리기를 못하는 친구가 있겠죠? 그리고 수영을 잘하는 친구와 수영을 못하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잘하지만 수영도 잘하는 친구는 A라고 하고요. 달리기는 못하지만 수영을 잘하는 친구는 B라고 합시다. 그리고 달리기는 잘하지만 수영을 못하는 친구는 C라고 하고 달리기도 못하고 수영도 못하는 친구들은 우리가 D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기다란 육상 트랙이 있고요. 그리고 기다란 수영장 트랙이 있어요. 여기에 처음에는 다 같이 뭉쳐놨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끝이 결승선이니까 열심히 달려라 라고 했을 때 어느 순간 달리는 걸 보면은 빨간색 친구들은 자, 우선 정해놔야겠죠? 여기가 달리기, 여기는 수영. 이 빨간색 A 친구는요, 달리기는 잘하죠. 그래서 위에 있을 거예요, A는. 그리고 B 친구는 달리기를 못하기 때문에 아래에 있을 거고요. C는 달리기를 잘해서 위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D는 달리기를 못해서 아래에 있겠죠. 이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영 경기를 할 때를 보면은 조금 달라질 거예요. 수영 경기를 할 때에는 A는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위쪽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B도 수영을 잘해서 위쪽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C와 D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아래쪽에 위치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달리기를 했을 때와 수영을 했을 때 이 모습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이 점이 찍혀 있는, 색깔이 찍혀 있는 이 부분이 모양이 조금 다르죠. 원래는 빨, 초, 띄고, 파, 주였는데, 수영을 할 때에는 파, 빨, 띄고, 초, 주 이렇게 달라지게 되겠죠. 이거는 혼합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서 우리가 용매를 물을 사용할 때와 용매를 에탄올을 사용할 때의 모양이 달라요. 이게 이 말이에요. 같은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사용하는 용매가 물이냐 에탄올이냐에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크로마토그래피를 할 때에는 분리하려는 물질의 성질을 고려해서 용매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크로마토그래피는 주로 어디에 많이 쓰냐? 크로마토그래피는 성분 물질의 성질이 비슷해서 분리하기 어려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주로 이용을 해요. 우리 잉크를 볼 때에는 아까 빨간색 잉크 봤었죠? 빨간색 잉크는 마젠타와 옐로우 섞여 있는데 이 마젠타와 옐로우는 서로 끓는 점도 비슷하고요. 어는 점도 비슷하고 밀도, 용해도 모든 성질이 다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성분 물질의 성질이 비슷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혼합물의 분리 방법을 사용하기 힘든 경우에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을 합니다. 특히 매우 적은 양의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도 간단히 분리를 할 수가 있어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분야에서 유용합니다. 아주 많이 이렇게 아주 많이가 아니죠. 아주 조금 섞여 있는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자, 대부분이 이렇게 검정색을 분리했을 때 대부분이 빨간색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엄청 조금 양의 소량의 물질이 용매를 타고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질과 달라서 점이 조금 찍힌다. 점이 이렇게 쭉 찍힌다 라고 하면은 이 안에 파란색도 있었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적은 양의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도 우리가 간단하게 분리를 할 수 있어서 매우 정밀한 분야, 전문적인 분야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사용하냐면 약물 복용 검사, 우리 도핑 테스트라고 하죠. 마약 검사를 할 때도 주로 사용을 합니다. 다음에 의약품 성분 분리, 단백질 성분 검출 등에 이용을 합니다. 실생활에서는 쉽게 볼 수가 없죠. 좀 전문적인 분야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약물 복용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를 검사한다고 했을 때 이 피, 혈액 안에 소량의 약물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잎의 색소를 분리할 때도 이용을 합니다. 이 나뭇잎이 그냥 이렇게 연두색, 초록색으로 보이지만 나뭇잎 색소도 사실 나뭇잎도 여러 가지 색소가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분리를 할 때에도 이용을 합니다. 네,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 학습지 정리해 보면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합시다. 자,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성분 물질의 성질이 비슷하여 분리하기 어려운 혼합물을 분리할 때도 이용을 하죠. 그리고 매우 적은 양의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도 간단하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는 예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약물 복용 검사, 그 다음에 단백질 성분 검출, 의약품 성분 분리,
의약품 성분 분리, 그다음에 잎의 색소 분리, 잎의 색소 분리 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알려두면 되고요. 크로마토그래피도 우리 교실에서 실험 한 번씩 다 해볼 겁니다. 그래서 각자 실험해보고 거름종이 잘 되나 보고 이 부분에다가 거름종이 붙여가지고 우리 붙여서 나중에 잘 간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대단원 내용 나갈 거니까요. 새로운 대단원은 어떤 내용인지 마지막 8단원 열과 우리생활 단원이거든요. 그 부분 내용 한번 슬쩍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봅시다.